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정답은 없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적에 저도 그렇고 잘 모르기 때문에 채널 개설하는 법부터 해서 영상 찍는 법, 올리는 법, 기타 유튜브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요즘은 유튜브 만드는 것부터 유튜브 마케팅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채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채널들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업로드는 주기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컨텐츠는 가급적 통일을 하고, 또 인트로를 넣는다든지, 채널 아트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자막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멘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1년 제가 운영해 보면서 돌아보면은, 그 중에서 제가 지킨 건 거의 없거든요.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업로드 주기입니다. 유튜브 강의하는 채널을 보다 보면은,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방송이잖아요. 일반인이 영상을 올린다고 해도 시청자가 존재해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운영을 할 적에 동영상 업로드를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정하고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매주 월, 수, 금 저녁 9시에 업로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큰 채널들 보면은 그 채널 아트에 막 써 있어요. 업로드는 매일 밤 9시에 합니다. 아니면은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몇 시에 업로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면은 시청자들한테 훨씬 신뢰감을 주고 또 시청자도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영상을 기다리기보다는 딱 정해진 그때 와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구독자를 늘리거나 충성도 있는 구독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업로드 주기 없죠. 없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일로 도저히 찍을 상황이 안 되면은 일주, 2주 이렇게 쉬기도 하고 많이 올릴 적에는 막 2-3개 하루에 올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걸 하질 못하겠는 게 제가 만약에 월수금 저녁 9시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라고 공지를 했다고 하면은 그건 시청자와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컨텐츠라는 게 찍을 만한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한 건데 그 정해진 시간에 만약 못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낫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업로드 일자를 정해놓는 게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진 않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스트레스 받지 말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은 지속 가능하지를 못하잖아요.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냥 제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로드 하는 것도 들쑥날쑥하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컨텐츠를 통일해라라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백화점식으로 혹은 김밥천국처럼 오늘은 먹방했다가 내일은 쇼핑했다가 그 다른 날에는 또 어떤 리뷰했다가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들쑥날쑥하게 되면은 구독자를 모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구독자보다는 조회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는 광고를 달기 위한 기본 조건이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인가 그렇죠? 구독자 1000명이 있어야지만 광고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 1000명을 모을 때까지는 백화점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내가 귀농이 됐던 농사가 됐던 요리가 됐던 바느질 됐던 뭐가 됐던 어떤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구독자 1000명이 돼서 광고를 걸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그 다음부터는 특정 주제에만 국한되기보다는 브이로그도 찍고 다양한 것들을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채널이 어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 만드는 것을 알려주는 채널이라고 하면은 유튜브 만드는 것에 대한 영상만 올려야겠죠.
근데 저희처럼 시골에서 뭐 농사 지으면서 운영하는 채널에 농사 정보만 갖고 올리기에는 콘텐츠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구독자층을 모으거나 어떤 시청 시간을 확보하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시골에서 유튜버를 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냥 시골 생활의 모든 것, 일상이 곧 컨텐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골 살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농사 얘기도 올리고 창고 짓는 거, 집 짓는 거, 뭐 가끔 어디 놀러 가면은 뭐 놀러 가는 것도 찍고, 또 물건 사면은 공구 같은 거 사면 그런 거 리뷰도 찍고 다양하게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한 주제로 국한되지 않으니까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분야로 올리다 보니까 농사에 관심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창고 짓는 거에 관심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집 짓는 거에 관심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구독자를 모으는데도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독자 수를 넘어서 조회수 측면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는 것들이 조회수를 높이는데도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통일하라 이 부분은 어떤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올리는 채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을 다양하게 올리는 것도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채널 아트를 만들고 인트로를 넣고 이런 것들이 채널의 질을 높이고 구독자 유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채널 아트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제 채널 귀농 7년차 TV 검색해서 딱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제 상단에 그 빈 공간 헤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채널 아트예요. 보통 거기에 뭐 다양한 그 채널을 소개하는 어떤 문구를 넣는다든지 뭐 예쁜 이미지나 뭐 사진을 넣는다든지 해서 꾸미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포토샵을 하긴 하는데 창의력도 딸리고 디자인 감각도 딸리다 보니까 그 채널 아트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이 된 지금까지 제 채널 아트는 아무것도 없죠. 그게 아마 회색 바탕인가 그냥 있을걸요? 그래도 문제는 되지 않더라고요. 보기에 조금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을 뿐인데 뭐 어차피 제가 뭐 프로페셔널한 사람인가요? 저는 그냥 일반인이죠. 그리고 인트로라는 게 이제 요즘 채널 보다 보면은 초반에 그 해당 영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 화두를 던지고 질문을 던진다든지 해서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고 그렇게 한 뭐 몇 초 이렇게 멘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귀농 7년차 TV라고 하면은 귀농 7년차 TV 뭐 로고나 이런 거 음악 같은 거 짧게 들어가는 거 그걸 아마 인트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넣는 게 사람들한테 내 채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뭐 좋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인트로 같은 경우는 채널 아트보다 좀 더 고급 기술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능력이 안 돼가지고 하고 있지 못하는데 물론 그런 거 있으면은 좀 더 막 TV에서 보는 것처럼 영상이 고급스러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인트로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귀농 7년차 TV를 확신하게 각인시켜 줄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런 거 없어도 되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막 넣어주게 되면은 요즘은 뭐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어폰이 없는 경우 자막이 있으면은 시청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 초기 영상 같은 경우는 핀 마이크를 안 쓰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막 넣어드리면 훨씬 좋죠. 그리고 이제 자막을 넣게 되면은 저처럼 이제 말 길게 장황하게 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끝까지 못 들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휙휙 넘기면서 재생속도 빨리 해가지고 자막만 휘리릭 봐도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자막을 넣어주게 되면은 시청 시간도 더 길게 하게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자막을 넣으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은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애들도 있고 뭐 제 또 농사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켜놓고 거기 매달려서 자막 작업하는 게 조금 아직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자막 넣는다면 좋긴 좋겠죠. 제가 사실 뭐 해라 하는 것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자막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안 넣는다고 해서 안 되진 않더라고요, 이것도.
또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해서 검색 리스트나 아니면은 어떤 영상을 볼 적에 밑에 추천 영상이 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건 썸네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썸네일에 그 영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도 넣어야 되고, 또 썸네일 자체도 쌈박하게 좀 사람들 눈에 확 띌 수 있게 디자인까지 가미해서 만들면 좋겠죠. 제 썸네일 보십시오. 완전히 촌스러움의 극치 아닙니까? 아까 채널 아트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디자인 감각이나 이 창의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 썸네일이나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잘 못 만들겠더라고요. 사실은 제목도 중요해요. 제목을 잘 뽑아야지 사람들이 호기심에, 궁금증에 클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 제목도 잘 못 뽑죠,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제목도 잘 못 뽑고 있는데, 채널 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진 한 장에다가, 그냥 제목만 딸랑 쓰는 건데, 그것도 포토샵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잘 만들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글씨팡팡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사용하고 있고, 그냥 사진에다가 글자 쓰는 게 다죠. 뭐 꾸미는 것도 없고,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운영은 되더라고요.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이 멘트를 꼭 넣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시청자들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영상이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다 보면은 내가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람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미처 못하고 영상 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할 적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라고 멘트를 꼭 넣으라는 거예요. 이 멘트를 넣으면 시청자가 그 순간 이 채널 구독 한번 해볼까 하고 구독 누를 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를 누를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좋아요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멘트를 넣으라고 그 유튜브 강의해주는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 성격상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요즘 이제 영상 보다 보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너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랄까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구독해야겠다, 좋아요 눌러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렇게 흘려 듣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영상을 봐도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멘트조차도 어떤 그런 효력을 잃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라는 멘트는 잘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구독자는 우상향 하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이제 올리면서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지 그 구독자분이 다음에 내가 올린 영상 보러 또 오실 테고 어떤 충성 구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통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제 SNS 활용이 있죠. 그래서 유튜브 운영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 이런 거를 같이 운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소통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통하는 거라고는 딸랑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뭐 답변 달아드린다든지 이렇게 좋아요 눌러드리는 것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막 SNS 소통 좋은데 SNS 소통까지 하다 보면은 유튜브 하면서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이제 무한정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기 딱 좋다. 요즘 뭐 스마트폰을 내가 몇 시간 썼는지 시간 측정하는 어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한번 측정해 보세요. 아마 하루 24시간 중 내가 깨어있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치면은 8시간 중에 모르긴 해도 2-3시간? 3-4시간 스마트폰 쓰고 있을걸요? 우리 스마트폰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읽으려고 갖다 놓은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책 안 읽은 지 몇 달 됐어요. 이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유튜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밑에 뭐 추천 동영상 보고 다른 거 뭐 보다 보면은 계속 스마트폰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고 소통해야 된다고 또 SNS 뭐 인스타그램 하고 페이스북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내가 할 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다 보면 다른 것도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다 보면은 그냥 날려보내는 시간이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근데 시간만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 뇌가 퇴화된다고 그래요. 뭐 신경 가소성이래나 뭐래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동영상만 보다 보면은 뇌의 어느 부분이 점점 퇴화되면서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꾸 뭐랄까요 금방 잊어버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유튜브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최대한 좀 안 보는 방향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사실은 알람 설정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끔 들어와서 뭐 생각나면은 봐주시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유튜브 강좌들에서 얘기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물론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주기적으로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뭐 채널 아트 근사하게 만들고, 썸네일도 근사하게 만들고, 뭐 자막도 넣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매번 요청드리고 이런 거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하면은 아마도 구독자 수가 더 빨리 늘고 충성 구독자 수도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채널이 크고 급성장하는 게 저는 꼭 좋다고만은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천천히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빨리 하려는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나 채널 아트 못 만들겠는데 이 썸네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고민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고민보다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도 하나 올려서, 편집을 제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원래 이게 하다 보면 늘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컨텐츠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어떤 화려한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문제죠.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골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브이로그라고 하죠. 일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채널들이 있어요. 근데 도시 생활과 다르게 시골 생활은 이 도시 생활자와 시골 생활자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또 시골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 운영하고 이런 분들은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의 일상, 내가 오늘 뭐 밭에 가서 고구마 캐고 뭐 텃밭에서 뭐 캐다가 뭐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콘텐츠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뭐라도 찍어서 올려보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시작했다고 하면은 조회수나 구독자 이런 거 일단 잊어버리시고 1년간 꾸준히 포기 안 하고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편집 실력도 늘게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체득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농사는 잘해야 1년에 한 번입니다. 못하든 잘하든 1년에 한 번, 내가 농사 뭐 3년 해봐야 3번이죠. 하지만 유튜브는 하루에 내가 올리려고 작정하면은 뭐 한두 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못 올려도 일주일에 한 개씩 작정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이면 몇 개입니까? 그렇게 1년 포기하지 않고 올리다 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구독자 수가 늘고 조회수가 늘고 이런 것들이 저처럼 진짜 운이 억수로 좋아서 한두 달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1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만 않고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만 좀 내려놓으시고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또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내 영상 볼까 싶지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 정답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유튜브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별거 없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